이게 OTC에서 비트코인 ETF들이 자꾸 비트코인을 사다 보니까 비트코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외에서 비트코인이 모자라요. 장외에서 사야 되는데 장외 없어 물량이. 그럼 어떻게 거래소에서 사야 되잖아요. 알고라님 미국 이러니 ETF 노래 부른 겁니다. 촬영 시각은 2월 16일 낮 12시 경입니다. 자 일단 파죽지세 비트코인 한번 보고 가실까요? 네 차트는 코인피클에서 갖고 와봤습니다. 자 아휴 야 2월 들어서 약간 주춤주춤했습니다. 2월 초에는 GBTC 물량 나오면서요. 그 물량 소화 과정을 42,000선, 43,000 안팎에서 거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화되고 나서 GBTC 출해 물량이 줄고 나니까 ETF로 유입되는 물량이 그대로 거의 비트코인 가격에 반영이 됐습니다. 쭉쭉쭉 오르더니 52,000선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을 1조 원, 1조 달러를 탈환했습니다. 크립토 전체로 보자면요. 2조 달러를 회복을 했고요. 2년여 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항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샀어야 했을 때 샀어야 했을 때 샀어야 했을 때 샀어야 했을 때 샀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CNBC가 사실 이런 가정을 해보는 것도 무의미하긴 하지만 역사에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재미로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1000달러를 샀다면 지금 현재 가치로는 77,000달러였다라는 겁니다. 한 130만 원 어치 사서 지금은 1억이 됐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10년 전에 1000만원치만 샀어도 이게 얼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올랐을까라고 보자면요. 이거 좀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제가 더 이상 뭐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은데 당연히 뭐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4월 18일경에 이제 반감기가 오죠. 자, 역대로 반감기 즈음에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다들 크립토 시장에서는 기대하는 내러티브가 반감기를 즈음한 상승입니다. 그리고 이번 반감기 즈음한 상승에는 사실 ETF 효과가 더 큽니다. 자, 51,000달러 회복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비트코인 현물 ETF로 순유입되는 신규 수요 증가 추세와 다가오는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아마 다들 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반감기야 모두들 알고 있는 그런 우리 크립토 시장의 고유 내러티브니까 차치하고 이번 반감기 때 특징적으로 나타난 비트코인 ETF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비트코인을 금융화한 상품이 바로 비트코인 ETF인데 비트코인을 금융화 상품, 이게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P가 프로덕트입니다. 그러니까 ETF를 포함하는 개념이 ETP인데요. 여기서 3.8만 비트코인이 유입이 됐는데 이전 3개월 총합보다 많습니다. 왜 2월 들어서 이렇게 많은 비트코인이 시장으로 들어왔을까요? 당연히 비트코인 ETF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ETF 미국 시장에 상장되기 전에 캐나다에도 있었고요. 유럽에도 있었습니다. 호주에도 있었고요. 그런데 자,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된 지 뭐 한 달 좀 지났거든요. 그런데 점유율이 이 시장 점유율이 ETF 전체에서 세계 전체 ETF 시장에서 점유율이 83% 대부분입니다.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대부분이야.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이 정도로 미국 비트코인 ETF로 들어오는 자금 유입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실제로 코인쉐어스 리서치 총괄이 봤더니요. 1월 11일 비트코인 ETF가 상장된 날이죠. 그날 이후로 비트코인 ETF에 40억 달러가 순유입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순유입이죠. GBTC로 나온 물량 빼고도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오는 순유입되는 자금이 이 채굴자들이 내놓는 물량을 다 흡수하고 있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1일 채굴량의 10배를 비트코인 ETF가 흡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반감기 즈음에 나타났던 빅숏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이유가 아마 비트코인 ETF로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비트코인이 ETF로 들어왔냐라고 보자면 한 달 만에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갖고 있는 19만 개의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양을 현물 비트코인 ETF가 보유했습니다. 월가가 이게 바로 월가의 영향력인가요? 쓸어 담았습니다. 계속 늘어나겠죠. 특히 그 가운데 위슈입니다. 블랙록. 1등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영향력이 뭐 어마어마할 줄 알았지만 더 어마어마합니다. 블랙록의 IBIT가 올해 3,400개 ETF 가운데 순유입량 4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GBTC로의 유입을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수치입니다. 자, 블랙락이 4위인데 또 눈에 띄는 비트코인 티커가 있습니다. FBTC, 피델리티의 FBTC도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대단하냐를 알 수 있겠죠. 자,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 폼플리아노가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 블랙록이 5주 만에 비트코인 ETF로 50억 달러를 모았다. 최근 6개월간 유통되는 비트코인의 80%가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치면, 자, 20%만 유통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블랙록이 5주 동안 거래 가능한 모든 비트코인의 2.5%를 매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추세는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블랙록은 벌써 1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자, 뭐 13일에도 계속 순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아까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화 과정을 거치고 급격한 상승이 나타난 지점이 있습니다. 왜 비트코인 ETF로 계속 자금이 들어오면은 이제 꾸준히 올라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때 급격한 상승이 나타났을까 부분에 대해서 이 크립토퀀트 주기영 대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금 현재 원래 이제 ETF가 비트코인을 살 때는 거래소에서 시장가로 이렇게 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사다 보면요, 물량이 많기 때문에 호가를 다 잡아먹어 올리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매수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량의 비트코인 매수를 할 때는 주로 장외 거래 OTC를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OTC에서 비트코인 ETF들이 자꾸 비트코인을 사다 보니까 비트코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외에서 비트코인이 모자라요. 장외에서 사야 되는데 장외 없어, 물량이. 그럼 어떻게 해? 거래소에서 사야 되잖아요. ETF들은 미국계 자금인 거잖아요. 미국계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거래소는 코인베이스. 그러다 보니까 코인베이스 거래소에 가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자회 거래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도 비트코인 가격에는 결국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그런데 장외 물량이 부족해서 거래소에서 긁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주기영 대표가 올린 크립토퀀트 커멘트인데요. 이게 뭐냐면, 왜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까를 봤더니 기관 투자자들이 현물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브로커들이 거래소에서 직접 비트코인을 사는 거고, 그게 아니라 현물 거래소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는 또 이게 세력이 있는 거고, 왜냐면 ETF 자금이 계속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장외 물량이 부족해서 거래소에 직접 매수하니까 이 거래소에 직접 매수하는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은 바로바로 반영이 돼서 지금 52,000선까지 가격을 끌어올린 거가 되겠죠. 이 장외 거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장외 거래는 주식으로 치자면 블록딜이라고 같습니다. 이른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홍라희 여사가 이제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본인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겠다라고 하면은요, 이거 팔면은 이 물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주잖아요. 매매 시간에 장내에서 팔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들고 있는 물량을 예를 들어서 1,000억어치 판다라고 하면 1,000억어치 살 사람을 미리 찾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저희 모건 스탠리가 산대라고 이제 이렇게 모건 스탠리가 어디랑 이렇게 다 해가지고 살 사람을 미리 정해놔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16일 종가로 해서 뭔가 물량을 1,000억어치 뭐 10만 주를 넘긴다,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시간외 거래에서 블록딜 거래를 하거든요. 미리 살 사람을 정해놓고 파는 거. 왜냐하면 시장 가격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블록딜과 비슷한 게 비트코인 장외 거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ETF가 왜 게임 체인저냐? ETF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기관 자금이 유입되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봤더니 미국의 자산운용사 거버 가와사키를 봤더니, 자, 이제 우리 앞으로 블랙록 비트코인 ETF 살 거야. 네? 운용 수수료가 싼 거고 이제 유동성도 풍부하고 그리고 자산 배분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데 그간 못 샀죠. 근데 ETF 있으니까 이제 ETF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바네크 크립토 연구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문의가 늘었다라는 겁니다. 원로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거시 금융은 이렇게 이제 뭔가 시장에서 월가에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레거시 금융에 뭔가 이 뼈를 묻고 있는 사람은 못마땅하죠. 그러니까 은행의 대량 암호화폐 ETF 보유 원치 않아 라고 말을 했지만 이 흐름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최근 ETF 흐름을 보자면요. 금 ETF에서는 돈이 빠지는데 비트코인 ETF로는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각에서는 이 미국, 이 부머 세대는 미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의 부머 세대가 금 ETF를 팔고 비트코인 ETF를 사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 ETF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할지에 대해서 이 마이클 세일러의 표현이 인상적이어서 제가 갖고 와봤거든요. 이 마이클 세일러는 존버의 상징이죠.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자본의 디지털 전환을 상징합니다 라고 했어요. 와, 그러다 보니까 금, 자본을 가치를 저장하는 전통적인 금에서 뭐하러 그렇게 하냐 디지털 시대에 이제는 비트코인이다 라고 넘어간 거죠. 비트코인은 자본의 디지털 전환을 상징합니다. 네,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마이크로 스트레이터지 존버는 승리했습니다.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가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3조 원을 돌파한 거죠. 대단하십니다. 네. 게다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자금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2월 중으로 2.3조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다? 스테이블 코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식 시장으로 치자면 주식 예탁금이다. 매수 대기 자금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상승세가 지속될 거다라는 걸 암시한다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약간의 악재가 있습니다. 제가 약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런 악재가 나와도 과거에는 가격이 막 흔들렸는데 지금은 그냥 끄떡없어요. 일단 미국 법원이 제네시스가 보유한 13억 달러어치 GBTC를 팔아도 좋다라고 승인을 했습니다. 자, 제네시스가 왜 이걸 팔아야 되냐? 그 FTX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돈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이게 지금 GBTC 출회 물량이거든요. 상장되자마자 그 첫 주 이제 목요일 상장되고 금요일 거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출회량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줄었죠. 그래서 이제 거의 바닥을 찍었다가 오늘 다시 늘어났어요. 이게 얼마로 늘어났냐면 1억 7,500만 달러, 그러니까 15일 기준으로 1억 7,500만 달러가 순유출됐습니다. 다시 늘어났는데 이걸 두고 아무래도 아까 여기 팔라고 한 요거 제네시스가 보유한 요거 팔아도 좋다라고 한 그 물량이 이제 다시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보기에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면 악재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팟온체인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물량이나 아니면 미국 정부가 보유한 거,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뭔가 자산가치 보전을 위해서 보유하지 않습니다. 범죄 활동에서 환수한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가요. 적절한 시점에 팔거든요. 그렇게 들고 있는 보유분이 약 20만 개가 넘거든요. 요게 또 시장에 나오면 매물 압력이 되니까 조금 약간 악재다,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제네시스 물량이 나온 걸로 판단이 됨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그닥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이 정도 물량은 이미 그 블랙락이나 다른 ETF로 들어오는 순유입량으로 충분히 만회가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만 이런 식의 악재라면 악재가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갈까? 비트코인 가격 제일 궁금하시죠? 비트 선물 미결제 약정, 이런 미결제 약정에 이거 이제 트레이더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상승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210억 달러 돌파했는데, 자, 미결제 약정이 늘어난다라는 건 트레이더들이 상승이나 시장의 어떤 방향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트레이더들이 하락에 베팅할까요? 아니죠.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물량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4월에서 12월 만기 도래하는 BTC 콜옵션 행사 가격이 6만 달러대 집중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 6만 달러 갈 것 같다라고 트레이더들은 상승에 베팅한다라고 볼 수 있죠. 다음 목표가가 얼마냐라고 보니까 수요로 상승세가 오니까 크립토 컨테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6천 달러가 목표가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GBTC 매도 물량이 꾸준히 줄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스노드 데이터를 이용한 코인텔레그래프 분석은 한 5만 5천 달러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립토 시장에서 이 베팅 마켓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예측 시장, 이 폴리 마켓인데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했더니 이달 말에 5만 5천 달러를 회복할 가능성이 64%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 베팅해가지고 베팅이 맞으면 먹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시장 참가자들의 뭔가 그 예측은 5만 5천 달러 회복을 할 거다가 절반이 넘는다라는 거죠.
QCP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3월 전에, 저는 3월 전은 좀 반감기 이후라고 생각했었는데, 3월 전에 신고점을 경신할 전망이다. 전고점이 69,000달러니까 그거를 3월 전에 넘어설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퍼스트블록 캐피탈 설립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트코인을 ETF로 유입되는 그 자금을 고려했을 때 매일 1,000달러씩 오르더라. 반감기 전에 신고점을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반감기가 4월 18일이니까 아까 이 QCP 캐피탈보다는 조금 더 느슨한 전망이긴 한데 여기도 뭐 되게 놀랍죠. 저는 반감기 후로 보는데 번스타인 같은 경우가 보수적으로 봐도 여긴 투자은행입니다. 크립토에 특화된 곳은 아니고요. 그냥 투자은행인데 여기가 올해 말에는 역대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라고 봤고요. 저도 올해 고점 얼마를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소박하게 전고점 경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감기 전에 하락을 조심하다라고 이제 렉트 캐피털이 분석을 했는데요. 이게 역사적 패턴을 따라가 보면 4월 반감기 전 최고 30%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역사적 패턴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ETF가 없던 시절이죠. 그때는 30%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분의 분석이 30% 하락 가능하다 반감기 전에가 그 방점을 찍은 게 아니라 그 뒤에 방점이 있습니다. 반감기 이벤트 몇 달 후에는 비트코인이 크게 오를 것이며 눈앞의 이익을 위해 반감기 전 매도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판단이다. 그러니까 이분 입장은 팔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아까 제가 반감기 전에 역대로 보자면 30% 최고 하락 나왔다라고 했었는데 ETF 때문에 이미 하락이 끝났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반감기 전 하락이 이미 끝났다라는 겁니다. 왜? ETF가 자금이 유입되면서 하락을 이렇게 방어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렉트 캐피털의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60일 전 하락하지만 그래서 9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팔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마 이제 시장의 트레이더들의 트레이딩 그 상태로 봤을 때는 21년 강세장과 비스무리하다라는 겁니다. 21년 강세장. 게다가 ETF 때문에 오히려 예상보다 길게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스트림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26년에 60만 달러 도달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26년이면 2년 뒤죠. 60만 달러 8억입니다. 8억 가나요? 네. 그리고 ETF 때문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자금을 보자면 ETF 때문에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반대로 보자면 ETF 때문에 월가의 자본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질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시장 환경에 따라서 언제는 금과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언제는 또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다 이렇거든요. 최근에는 그 약간 주식시장과의 상관관계가 좀 깨진 듯한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ETF 출시 이후에는 오히려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자본의 성격이 개인, 리테일 자금이 아니라 기관 자금이기 때문에 아마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질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매크로 지표를 봐야 됩니다.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냐 아니냐, 연준이 돈줄을 조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매크로 지표를 봐야 되는데 매크로의 다른 말을 풀자면 유동성이 되겠죠. 이유는 뭐예요? 시장에 월가 자본이 들어오면서 이 비트코인만의 과거 뭐 2000년대 초반에 약간 2010년대 초반에 약간 이 오타쿠들이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이제 월가 자본이 들어온 시장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봐야 됩니다. 시장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려 있는지. 전 아크 인베스트와 크립토 총괄 역시 유동성이 주요 키워드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돈이 얼마나 풀리는가 이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일단은 이른바 CME 패드워치로 보자면요.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15%인가 밖에 안 됩니다. 동결이 80몇%예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하가 혹시라도 늦춰지는 거 아니야? 게다가 최근에 이제 CPI 나온 게 생각보다 너무 세가지고 약간 뭔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좀 불안한 마음이 앞서서 그때 미국 증시도 약간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시카고 연은 총재가 인플레 2%대 복귀까지 금리 인하 보류를 지지 않는다. 이분은 슈퍼 비둘기라고 합니다. 비둘기파인데 약간 연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비둘기파의 활약을 기대해 보면서 시장에 많이 돈이 풀리길 기대해 봅니다. 그래야지 그
그 유동성이 넘치는 유동성이 아마 비트코인까지 흘러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ETF에 대한 자금 유입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거라서 제가 그간 ETF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